어제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미지급자 2명의 신상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지난 7월 시행된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에 따른 조치인데요. 이 양육비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끌어올리고 결국 법 개정을 이끌어낸 사이트가 바로 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입니다. 총 1000여 건 가까운 문제가 이 배드파더스를 통해 해결이 됐는데 구본창 전 배드파더스 대표님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7월 달에 법이 바뀌었는데 처음으로 예. 2명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이 조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여가부에서 그 양육비 미지급자 이름과 나이를 공개했거든요. 네, 6가지 공개했죠, 정보를. 예. 그런데 이름과 나이를 공개했는데 네. 그 동명이인이 많아서 미지급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안 됩니다. 아, 이름, 생년월일, 직업, 근무지, 채무, 그 불이행 기간, 채무 금액 6가지를 공개했는데도 특정이 안 된다. 우선 뭐 미지급 금액이나 네. 기간을 봐서는 누구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예. 근데 이름하고 나이는 동명이인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동명이인이 많아서 미지급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잘 안 되고요. 네. 그다음에 근무지의 주소하고 직업, 근무지. 직업을 공개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근무지의 주소가 도로명 주소입니다. 예를 들면 뭐 검단로 26번 길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죠. 도로명 주소를 하게 돼 있어요. 법에 보니까. 예. 네. 그런데 그 도로명 주소 안에는 수많은 직장들이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미지급자가 회사원이라고 공개가 됐거든요. 네. 그러면 수많은 직장 중에 회사원이라고 그러면 미지급자가 누구인지 추측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러니까 이 신상 공개 목표는 미지급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통해서 미지급을 해결하도록 하는 건데 이렇게 미지급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거의 없죠. 그러네요. 주소 또는 근무지가 법상 제21조의 5 명단 공개 보니까 건물 도로명 주소에 건물 번호까지 한다라고 하니까 몇 동 몇 호 이거는 안 나와요. 예, 그러니까 도로명 주소거든요. 예, 도로명 주소의 건물 번호까지만 딱 나오고 세부 주소는 상세 주소는 공개 대상이 아니네요. 법을 지금 저도 살펴보니까 지금. 아, 굉장히 많이 공개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압박을 느낄 만큼 특정되지 않는다. 그렇죠. 미지급자가 누구인지 이렇게 갖고는 전혀 특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특정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근본적으로 그 미지급자의 얼굴이 공개되지 않으면은요. 얼굴 공개. 예, 얼굴이 공개되지 않으면은 이건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게 근데 얼굴 공개는 현행법상 지명수배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여기로 딱 제한이 돼 있거든요. 이거는 좀 쟁점이 될 수 있는데 과도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반발이 벌써 이 언론 기사 밑에 댓글로 뭐 나쁜 건 알겠는데 그래도 지금 정도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과도한 거 아니냐. 근데 여기에 얼굴 공개까지 하자 이러면은 이건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왜 꼭 얼굴 공개까지가 필요합니까? 우선 이제 그 성범죄자들의 그 신상을 우리가 다 공개하잖아요. 얼굴까지요. 그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요. 예. 그런데 여가부의 인식은 어떤 거냐면 성범죄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자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있지만 양육비 미지급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자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과도하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 예. 그런데 지금 현행법상으로 있잖아요. 네네. 양육비 미지급이 아동학대 범죄입니다. 네. 왜 범죄냐면은요. 네네. 이번에 그 바뀐 이행 강화법에서는 감치 판결을 받고도 1년 이내에 지급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즉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아동학대 범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형사처벌을 합니까? 그러니까 형사처벌을 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현행법이 아동학대 범주로 봤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는요. 네네. 신상공 그 성범죄자들의 경우 있잖아요. 네네. 그 사람들은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거지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이미 법적 처벌을 받았잖아요. 네네. 그럼 엄밀히 법 논리로만 보면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네. 그 사람들을 이중 처벌하면 안 돼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상 공개를 하는 것은 네. 그 성범죄자들이 그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사람들에게 그것을 갖다가 주의를 주기 위해서 알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신상 공개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양육비 미지급이 아동학대 범죄라고 한다면 네. 이건 당연히 공개가 돼야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성범죄자들은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현재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 않지만 현재는 그러나 신상 공개가 계속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양육비 미지급자들은 신상 공개를 해도 자, 그 본인이 양육비를 해결하면 바로 신상 공개가 삭제되잖아요. 네. 그리고 신상 공개되기 전까지 그 양육자들이 이 신상 공개를 하려고 하면은요. 네. 감치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럼 감치 판결을 받을 때까지 보통 기간이 2년 걸려요. 네. 그럼 2년 동안 감치 판결을 받는 동안 이 사람들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시간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신청을 하고 나서도 3개월 동안 소명 기간을 줍니다. 네. 그럼 그때도 해결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해결을 하고 나면은 또 당연히 신상 공개 안 할 거고요. 네. 그래서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신상 공개에 있어서 얼굴이 들어가는 것이 과도하다. 네. 이거는 사실 관점의 차이입니다. 네.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 범죄로 보게 되면은 그게 당연한 거고요. 네. 범죄로 보지 않게 되면은 과도한 거죠. 네. 오히려 현재 범죄가 지속되고 있는 범죄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신상 공개를 더 강하게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기는 뭐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이 있을 수는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자의 복리, 아이들의 복리를 우선에 둬야 한다면 일단 그렇죠. 양육비를 지금 보면 양육비를 긴급하게 지원하는 긴급 지원 신청이 있습니다. 양육비를 아주 오랫동안 안 주고 또 이 사람 굉장히 애들이 긴급한 수요가 있을 때 아주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들 때만 국가가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국가가 그 양육자한테 배드 파더스나 마더스한테 돈을 그 구상하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법률가로서 제가 보기엔 이게 너무 폭이 좁다. 오히려 국가에서 먼저 지급하고 그냥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 없으면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국가가 직접 구상을 해가지고 그 배드 파더스나 배드 마더스한테 구상을 해서 조세범에 버금가는 구상을 끝까지 재산 추적을 해서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 돈을 우리 아이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 방법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는요. 매월 20만 원씩 9개월을 지급합니다. 뭐 최장 1년이고요. 3개월 더 할 수 있고. 최장 3개월 연장해서 12개월인데 실제 이거 받으려고 하면은요. 그 가스가 끊기고 집에. 그러니까 너무 요건이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최악의 극빈자에게만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기본적으로 신청하면 모두에게 지원하고 그런 다음에 구상을 국가가 하는 방식으로 해서 우선 그러니까 모든 양육자들에게 매월 20만 원 정도의 양육비를 다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뭐 20만 원 이상 20만 원으로 제한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지급제. 대지급을 국가가 먼저 하자는 거죠.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예를 들어 이제 그 대지급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네네. 지금 대지급제를 시행하고 있는 독일 같은 경우에 네. 국가가 실제로 먼저 지급을 하고 받아들이잖아요. 구상권을 청구해서.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는 금액이 실제로 한 27%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금액이 27%밖에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이제 복지 예산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죠. 왜냐하면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무책임한 부모들이 많은데 그걸 먼저 어떤 처벌을 해서 그 책임 있게 지급하도록 한 뒤에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국가 대지급제를 해야지. 그냥 모두에게 지급해버리면 왜 그 무책임한 부모들의 그것까지 국가가 지원을 나가느냐. 이런 이제 그런 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잖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그런 국민적 합의만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좋은 제도죠. 아, 국민적 합의가 우선이다. 예. 그러면은 하여튼간에 그 지금 배드 파더스 내지는 마더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예. 배드 페런트에 대해서 훨씬 더 강한 처벌 그리고 대지급제, 국가가 먼저 대신 지급하고 이후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어느 수위로 좀 조절을 믹스를 할 것인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우리 구본창 대표님께서는 주장 뭐 그렇게 좀 정리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네. 자, 여전히 양육비 주지 않는 사람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할 말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된다고 뭐 당위성을 말하는 건데, 뭐 이분들에겐 전혀 먹힐 말이 아니기 때문에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말하는 게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배드 파더스 전 대표 구본창 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